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시조와 한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교과서 278쪽에 있는 홍랑이 시조인 맷버들 가래 꺾어와 설도의 한시, 춘망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수업을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고, 이제 진도가 조금 느리다 보니까 선생님이 빠르게 수업하니까 이제 이 시조와 한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천천히 다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시조와 한시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시조와 한시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맷버들 가래 걷건의 우리나라의 정형시 시조입니다. 이 홍랑과 최경창의 사랑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데요. 자, 맷버들 가래 꺾건의 조선시대 함경도 홍원 출생 기생인 이 홍랑이 홍랑이요? 잘 안 나오네. 홍랑이 최경창과 이별할 때 지은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최경창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다음 함경도 기생인 홍랑은 그 함경도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별할 때 지은 시조인데요. 늘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과 님이 자신의 마음을 잊지 않길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타난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시조의 화자의 상황은 뭐다? 그렇죠. 이별의 상황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에 사랑하는 님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시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은 아니구나. 배경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사랑한 님과 헤어진 상황에서 사랑하는 님에게 보내는 노래이구나. 그게 바로 이 시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장에는 도치법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맷버들이랑 새잎이라는 이 시어가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한시입니다. 한시. 여러분, 한시는요. 중국의 시예요. 한시 오원 절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한시 오원 절구가 바로 추망사가 한시 오원 절구예요. 오원 절구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작하면서 알려주겠지만 한자가 5개 딱 적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춘망사는요. 여기도 화자가 기생이에요. 신설도가 지은 오원절구의 네 개의 수로 이루어진 한시예요. 이 시조는요, 작자가 42살 무렵에 사랑한 11살 아래인 신원진, 그럼 이건 님이죠. 그리워하며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꽃, 풀잎, 봄새, 그 다음에 봄바람, 눈물 등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슬픔과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시조와 이 한시 화자의 상황은 어떻다? 둘 다 동일하다. 사랑하는 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이별한 상황. 그리워하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둘의 한시와 시조는 형식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지만 어떻다? 둘 다 상황은 이별한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과서에 실린 거는 그중에 세 번째 수로 번역자는 김억, 시인 김억인데요. 기약이라는 하나의 한자어만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모두 우리 순우리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된 한시의 번역, 모범적인 예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한시는요. 우리가 동심초라는 가곡으로 불리지기도 하는데요. 이 가곡이 불려질 때 우리말로 불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나라 작품이 우리말로 바뀌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질 수 있는가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상황과 정서에 있습니다. 한시도 시조와 똑같죠.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별한 상황이죠. 님을 그리워하는 그 정서가 굉장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노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먼저 배경을 이야기할게요. 사실 감상일들은 선생님이 작품을 다 하고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작품에 들어가는데 이 작품을 너무 어려워해서 이게 절대 어려운 작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 방법도 한정적이고 상징적 의미도 굉장히 간단한 편에 속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이 작품들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이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2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78쪽을 넘어가서 작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맷버들 가래 꺾거는요. 우리나라 정형시예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정형시 시조라고 했습니다. 자, 시조는요, 정형시라고 했죠, 여러분. 정형시는 뭐야?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정형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시조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장의 첫 음절은 어떻게? 첫 음절이 3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요 형식적인 면은 선생님과 작품이 끝나고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다음에 작품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맷버들 가래 꺾고 들어가 볼게요. 자, 맷버들 가래 꺾어. 자, 맨 첫 번째 장이 초장, 중장, 그 다음에 종장이 되겠죠.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라고 얘기해줘. 자, 맷버들을 가래 뜻이 뭐예요? 네, 여기 나와 있죠. 가리요. 그러니까 맷버들을 가려서 제일 좋은 맷버들을 꺾어서 님에게 보낸다는 거죠.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겠죠. 자, 좋은 가지만 가려서 꺾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님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자, 여기서는 원래 우리 어법상 특징은 뭐예요? 주어 동사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내노라 님의 손대라고 해서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왜? 도치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효과가 뭐야? 내가 님에게 보낸다는 것을, 내 마음을 보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적 표현 방법을 쓴 거죠. 자, 좋은 가지만 가려서 꺾어서 내가 님에게 보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법을 사용했습니다. 초장에서. 자, 두 번째. 중장 볼게요. 자신은 창 밖이 심거두고 보쇼셔. 자신은이 뭐예요? 주무시는. 자,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뭐를? 내가 준 맷버들을 왜 창밖에 심어놓으라 했을까? 님과 함께 가까이 있고 싶겠죠. 그러니까 님이 주무시는 창 밖에 이 맷버들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맷버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은 님이 창밖을 탁 돌아봤을 때 맷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님 옆에 내가 화자가 직접 옆에 함께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에 이 맷버들을 심어놔라. 님 옆에. 나는 님 옆에 있고 싶지만 님 옆에 있을 수 없으니 이 맷버들이 나를 대신해서 옆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하세요. 화자는요. 사랑하는 님과 이별했어요. 그럼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나는 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함께 있지 못하니까 이 맷버들을 꺾어서 나라고 생각하고 기억해줘. 당신 옆에 내가 있고 싶지만 나는 있을 수 없으니 당신 옆에 나 대신에 이 맷버들을 키워줘. 창밖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마지막 종장 볼게요. 밤비에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종장의 첫 번째 음절은 항상 3음절 고정. 어우, 3음절 고정했습니다. 자, 잘했어요. 이 시조에선 3음절 고정이었어요.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 여기서 새잎이 뭐예요? 새잎이지. 그럼 밤비가 솔솔솔솔 촉촉하게 내렸어요. 그럼 버드나무 가지에 새로운 잎이 나겠죠. 그럼 그 새 잎을 뭐라고 여기라고? 나라고. 새 잎이 새로 나면은 나라고 여겨달라고. 나가 누구야? 화자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 새 잎은요. 맷버들의 돋은 새 잎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새 잎을 보고 뭐라고 여기라고? 님이 화자, 즉 나라고 여기길 바라는 거죠. 님이
화자로 여기길 바라는 대상입니다. 나죠, 나. 여기서 나. 화자 얘기하는 거죠. 나라고 여겨달라고. 날인가 여기 줘서. 그러니까 새로운 잎이 나면 그거 나라고 생각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님과 헤어진 나가요. 나, 화자가 어떻게 사랑한 님에게 이별하면서 뭘 줘요? 버드나무 가지를 줘요. 몇 버들 준단 말이야. 몇 버들 이제 3버들이야, 3버들. 3버들을 줘서 그 3버들을 심어놓고 보면서 나라고 생각해줘. 이거 내가 당신에게 준 사랑의 정표예요. 나는 옆에 있고 싶지만 내가 있을 수 없으니 당신 옆에 이 멤버들이 나라고 생각해줘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시조에서 상징적 의미는 멤버들이랑 새잎 이 두 개밖에 없고요. 사용된 비유적 표현 방법도 도치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평소에 선생님이 수업을 너무 이렇게 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번에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넘어가니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절대로 어려운 작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같이 이제 이 맵버들이라는 시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맵버들의 상징적 의미. 자, 이 상징적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별의 정표입니다. 사랑하는 님에게 주는 거죠. 우리 왜 이렇게 연인 사이에 막 이렇게 주고받자 뭐 커플링이라든지 뭐 커플 시계 뭐 커플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막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표로 나는 버드나무를 준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자, 님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분신이죠. 왜냐면 이 내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내가 님 옆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멤버들을 대신 보내는 거야. 그리고 이 멤버들을 나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를 대신하는 분신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되겠죠. 나의 마음이 이 멤버들과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은 뭐예요? 님이 자신을 화자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무시는 창가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 주무시는 창가에 이렇게 심어놓고 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멤버들의 상징적 의미는 화자를 생각하는 거, 화자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화자 대신에 멤버들이 님 옆에 있는 거고 그걸 보면서 나라고 생각해줘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분신이란 것을 알 수 있겠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은 멤버들의 상징적 의미도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징적 의미 아까 봤듯이 뭐가 있었어요? 바로 새잎이죠, 새잎. 새잎이죠, 새잎 뭘 의미한다? 님이 나라고 여기길 바라는 대상이 되겠죠. 화자라고 여기길 바라는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 새로운 잎이 나면 그거 날인가 여기쇼쇼라고 해서 대놓고 나라고 생각해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됐나요, 여러분? 자, 시조는요, 절대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이 정서만 잘 파악하시면 내용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한 번 더 선생님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시조에서 중요한 거는 형식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방금 설명한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현대어로 풀이하면 3버들을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멀리 떠나는 님에게 이별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정표를 줬대. 그 정표로 뭘 줬대요? 그렇죠. 버들 가지를 주곤 했는데요. 이 버들 가지를 공들여 고른다는 표현을 통해서 버들 가지의 정성을 담아 보내고자 하는 애정 어린 마음이 드러나고 그다음 1초장에는 도치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마음을 강조했다라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장 내용 보겠습니다. 현대어로 자, 자신한 창밖이 심거두고 보쇼셔.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소서라고 합니다. 이별한 님이 계신 곳 가까이에 그 버들 가지가 뿌리로 내리고 나서 자라기를 바라는 말이죠. 그래서 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화자 대신에 버들 가지라도 그곳에서 오랫동안 님을 지켜보고 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절실한 심정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뭔가 이렇게 선물을 주지 않아요? 친구와 헤어질 때나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질 때나 아니면 가족과 멀리 떨어질 때 뭔가 정표를 주거나 이렇게 주면서 서로의 마음을 전하잖아요. 그거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조가 어려운 게 아닌데 학생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겁을 먹어버리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려운 내용이면 제가 모르겠는데 정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공부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밤비에 새님 나거든 날인간 여기 쇼셔라고 해서 자, 현대어를 보면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이 새 잎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 했어요. 나인가 뭐라고? 그 새 잎을 나라고 여겨달래요. 밤비에 맞아 촉촉히 물을 먹인 이 벚나무 가지에 새 잎이 난다면 그것을 화자 자신을 여겨달라는 말이죠. 그래서 화자와 새 잎을 어떻게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 떠나님이 머물게 된 먼 곳에 화자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먼 곳에서도 님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표현이 바로 종장의 표현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나요? 혹시나 이 수업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와서 직접 질문해 주시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갈래는 평시조죠. 3장 6구 45장 내외, 그 다음에 종장의 첫 음절, 고정되고 있죠. 3음절로. 자, 이렇게 평시조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성격은 어때요? 감상적, 애상적, 여성적 애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재는요, 맺버들과 이별이고요. 주제는 뭐다? 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다짐입니다. 특징은 총 3가지인데요. 상징적 소재 이용했죠. 맷버들하고 새잎이 상징적 소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초장에서 도치법 사용하고 있었죠. 세 번째는 님에게 말을 거는 듯한 대화적 어조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 자,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정리하고 구성 정리하고 이제 한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구성 한번 볼게요. 혹시나 필기 다 못한 친구가 있다면 일시정지하고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님에게 말을 거는 듯한 대화적 어조가 드러나고 있다. 이거 중요하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성입니다. 자, 초장에서는 맷버들을 꺾어서 님에게 보내겠다고 하고 있죠. 중장에서는 버들을 주무시는 방에 창가에 심어 놓을 것을 님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장에서는 버들의 새 잎이 날 것을 말하며 자신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의 내용까지 구성 정리해 주시면 이제 시조 정리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래서 내용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 번 더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한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시 춘망사 설도가 지은 작품이고요.
자, 춘방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인 특징은요, 제가 학습 활동을 하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조금 내용에 치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입니다. 한시 5원 절구인데요. 이 5원 절구 뭐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한자, 5개가 쓰여졌죠. 5자가 사용되어 있는 것을 5원 절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작품들, 요 형식이요. 시조와 다르게 조금 더 형식이 정해져 있는 형식, 반드시 지켜야 되는 형식이 조금 더 어려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작품이요. 기승전결이라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네 줄이다. 초장, 중장, 동장처럼 이런 형식을 가진 형식만 지키는 게 아니라요. 이 한시 5원 절구의 기승전결은 얘들아 내용도 기승전결의 내용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기승전결의 내용이 무엇인데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이거는 뭐 필기하거나 여러분들이 그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들으면 돼요. 잘 들어보세요. 기는요 시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의 시작이 기가 되겠죠. 자, 기는요, 뭐다? 시가 시작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좋아요. 자, 기 끝났어. 그 다음에 승은 뭐예요? 그렇지. 이 앞에 기, 그것을 이어받아서 전개하는 게 승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기에서는 시를 시작하는 거고, 승에서는 앞에 내용 이어받아서 전개하는 부분을 승이라고 해요. 그럼 전은 뭔데? 시에 한번 이렇게 전환하는 거, 시를 한번 전환하는 거, 그걸 그냥 전이라고 하고, 결은 뭐다? 시의 끝부분이다. 시를 끝맺는 맺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기승전결로 한시를 써야만 해. 한시는. 그러니까 쓰기 더 까다롭고 어렵겠죠. 그렇죠. 그거예요. 첫 번째 구성은요. 기승전결의 구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 이 구성은 내용도 기승전결의 내용을 반드시 가져야 돼. 기는 뭐다? 시가 시작되는 거. 승은 뭐다? 전개하는 거. 전은 뭐야? 전환. 결은 뭐야? 맺음, 결. 끝내는 거. 시의 끝맺음. 요 내용을 반드시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5원 절구라고 했으니까 몇 글자? 5자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운자를 지켜야 되는데 이 운자가 뭐냐면 소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반드시 그 자리에 이 소리가 비슷한 소리를 맞출 수 있는 한자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자 봐봐. 이렇게 원래 시조가 쓰여져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 중에서 어디냐면 여기 보여요? 로, 묘, 초. 원래 한자에서는 이 승구하고 결구의 마지막 글자만 맞춰야 하는데 기구에서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이런 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한시에서도 이 첫 번째 기의 마지막 한자가 어떻다? 운자로 끝난다는 거. 운자. 어떤 계열로 끝나? 오 계열로 끝이 나죠. 소리를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자리들은 소리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운자를 맞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조보다 한시가 훨씬 더 쓰기 어렵다는 거. 이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지 한시다라는 것.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만 아셔도 돼요. 그 자세한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280쪽 넘어가서 학습 활동에 선생님이 시조하고 한시의 형식상 특징을 따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 아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이제 작품 들어가 볼게요. 자,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얘들아 꽃잎이 하염없이 바람에 진대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 즉 계절의 변화죠. 자, 봄에 꽃이 환하게 만발하게 폈어요. 우리 벚꽃 많이 봤죠. 우리 벚꽃 밑에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기억납니까? 그래서 벚꽃이 쫙 폈어. 근데 시간이 흐르면 벚꽃잎이 후루루 떨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변해요? 잎이 초록색 잎들이 나면서 여름이 와요. 녹음이 지죠. 근데 그 초록색 잎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해요? 맞아요. 노란색, 빨간색,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낙엽이 치고 다시 뭐가 온다? 겨울이 오죠. 이렇게 계절의 순환 과정이 반드시 계절을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계절의 변화는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해주죠.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첫 번째 기에서는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 자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시간이 흘렀는데 만날 날은 아득하, 기약이 없대요. 누구랑 누가 만날 날이 없는데 님과 내가 만날 날이 아득하다는 거죠. 님과 다시 만날 날을 알 수 없어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 꽃잎이 지고 바람이 치고 꽃잎이 져서 시간이 흘렀어. 계절이 변화가 됐는데 나는 님과 만날 기약이 약속도 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는 자연사, 자연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인간사, 나와 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내용이 대조되고 있죠. 시간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계속 시간이 흐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럼 나도 자연스럽게 봐봐. 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끝나면 다시 그렇죠. 봄이 따뜻한 봄이 돼야 되는데 인간사에서는 어때요? 당연한 게 없죠. 나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님과 만나야 하는데 님과 나는 지금 만날 날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기약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기구의 자연사, 자연의 역사 이야기와 인간사, 승의 이야기가 굉장히 대조되고 있다는 거. 기와 승의 내용이 대조되고 있다. 얘들아, 여기서 내용 대조다. 내용이 대조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전구로 넘어갈게요. 전구 봐봐. 무어라. 만감함은 맺지 못하고 만감한 이건 누구와 누구의 마음을 얘기해요. 나와 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님과 내가 마음을 맺으려면 서로 만나서 님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맺어야 하는데 우린 만나지 못하니까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님이 너무 그립겠죠. 님을 향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님과 함께 내 마음을 맺고 싶은데 우리의 사랑을 함께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있다? 한가때의 풀잎만 맺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님이랑 내가 맺고 싶은 건 내 마음인데 그 마음을 맺지 못하니까 뭐만 맺고 있다? 풀잎만 맺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내용이 굉장히 대조되고 있죠. 내가 맺고 싶은 건 뭐야? 님과 나의 마음을 맺고 싶은데 맺지 못했어. 근데 여기는 맺고 있대. 뭐가? 풀잎만 맺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용이 대조되고 있다. 여기서도 내용이 대조되고 있죠. 그리고 얘들아, 여기 한번 봐보세요. 불결, 동심, 인. 결, 동심, 동그라미. 공결, 동심초. 결, 동심, 동그라미. 어때요? 내용이 동일하죠. 형식이 굉장히 흡사하죠. 구성이 동일한 것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죠. 대구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내용상 굉장히 어때요? 풀잎만 맺고 있는 거. 나는 님과 맺지 못한 내 마음. 둘은 내용상 대조가 되고 있고 형식상 어떻게? 이렇게 대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가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 한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시의 내용을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내용을 먼저 정리하자. 얘들아,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하 기약이 없네. 뭐예요? 기와 승의 내용이죠. 자, 만발했던 꽃이 지는 것을 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느껴요. 그래서 님과 만날 기약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피었던 꽃잎이 떨어지는 계절이 변하는 때가 되면 항상 일어나는 항상성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일어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지만 님과 이별한 상태를 종결시키는 일은 화자가 간절하게 원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끝내려고 해도 끝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난 아직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화자가 간절히 원해도 님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을 대조시키고 있다. 기구와 승구가 서로 어떻게 내용이 대조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의미상 대조를 이루고 있고 의미상 내용상 그다음 로와 묘자가 운자를 이루고 있다는 거. 운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하고 구에 대조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는 얘들 인간사와 자연의 대조니까 기하고 승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봐봐, 기에서 첫 번째 구에서 어때서 자연이지 꽃잎이 자연의 순환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지는데 인간인 나는 님이 보고 싶은데 님을 몹시 바라는데 그리워하는데도 화사에게 님이 돌아와요? 돌아오지 못해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돌아오지 않은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오잖아. 님이 나에게. 그래서 내가 막 안타까워하자. 님 보고 싶어 죽겠는데 님은 나를 만나러 오지 않는 이 상황. 나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죠. 자, 님이 언제 그래서 대조. 요 화살표 봐봐.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으면 대조죠, 대조. 자, 대조다. 이것까지 써야 된다. 너네 자꾸 이것만 쓰고 위에 인간사와 자연의 대조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꾸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님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써볼게요. 한시도 똑같아요. 한시도 님을 너무 사랑하고 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님을 지금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님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시조를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승 정리됐나요? 그럼 전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마지막 정결. 무어라 맘과 맘은 맺지 못하고 한갓대이 풀잎만 맺으려는 곳. 자, 님이 곁에 없어서 풀을 뜯으며 님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은 맺지. 그러니까 내가 맺고 싶은 건 누구 마음이야? 나와 님의 마음이죠. 근데 나는 님과 맺지 못하고 풀잎만 맺고 있는 상황, 굉장히 대조되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한시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운 내용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작품들이 아니니까요. 겁먹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 잘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말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봐봐. 질문을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학생들이 모른다고 할 때 설명을 다시 해줄 때 목소리가 더 커지죠. 그게 화가 나거나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더 커져요. 더 목소리가 더 커지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크게 세게 나가서 혹시나 제가 화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강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는 커지고 억양이 세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안 무서워하잖아요. 괜히 이상하게 무서워하는 척 하시더라. 안 무서워하는 것도 다 아는데. 자, 그 다음에 작품 정리로 넘어가 볼게요. 한시 5원 절구죠, 여러분. 자, 애상적, 체념적. 자, 제재는 꽃잎 풀잎입니다. 자,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죠. 앞에 시조와 동이랑 그 정서를 가지고 있네요. 특징은 총 두 가지입니다. 자, 정형식 율격에 맞추기 위해서 운자가 사용됐다는 거. 시조는 운자가 없어요. 한시만 운자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기승전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구와 결구가 대구되고 있다는 거. 대구되고 있다는 거. 구성 자체가 대구야, 얘들아. 그러면 기하고 승은 내용 대조. 그 다음에 전하고 결은 내용 대조. 각각 두 줄씩 묶어서 내용끼리는 대조가 되는데 형식상 대구가 되는 것은 어디다? 전구와 결구가 되겠다.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구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
네, 구성은 기와 쓰는 꽃잎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지 않는 님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전하고 결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맺고 자나 풀림만 맺고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작품들은요, 보시면 이제 춘망사 한시는요, 내용 이해는 이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이제 형식이 시조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형식 면에서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형식의 특징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조나 그 다음에 한시의 형식상 특징은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학습 활동에서도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전통 작품, 우리나라의 정형 시인 시조랑 그다음 다른 나라 작품, 중국의 당나라 때 지어진 이 오원절구의 한시를 어떻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품 정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했던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교과서 279쪽 1번 학습 활동입니다. 1번 가와 나의 두 화자의 정서와 행동에 주목하여 아래 활동을 해보자. 가와 나의 공통점을 드러난 화자의 정서 너무 중요하죠. 이 둘 다 어떤 사항이에요? 화자 정서 동일하죠. 어떤 사항인가요? 이별한 사항이죠. 사랑한 님과 헤어져 있는 사항인데 둘 다 님과 이별을 안타까워하고 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별에 안타까워하고 함께하지 못할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님과 헤어져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정서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사 보편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시라는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번역해서 배워도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아, 님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구나. 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이렇게 풀림만 맺고 있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있고 님을 그리워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이해를 한다는 거는 어떻다? 그렇죠. 보편적인 정서죠. 어떻다? 님과 헤어져서 그리워한다. 라는 거. 시조와 한시의 정서는 동일하다는 거. 공통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와 나에 나타난 화자의 행동과 그러한 행동을 한 까닭을 보자. 첫 번째 가 작품에서 멤버들이 님에게 골라서 보내지. 가장 좋은 멤버들이 가려서 보내죠. 그 까닭이 뭐야? 멤버들이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사랑이 정표였잖아. 나 대신에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님에게 보내고 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신의 사랑은 변치 않겠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님이 나를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드러나 있죠. 이거 중요하니까 다 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해서 필기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면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헷갈리거나 내용을 제대로 아직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써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이제 다음 주 1시간 수행평가하고 다음 주 이제 작품 정리를 하고 나면 마지막 기말고사네요. 여러분과 약 1년 동안 함께한 시간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이렇게 또 끝이 나네요. 기말고사도 제발 힘내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힘내서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나 필기 다 못한 친구가 있다면 일시 정지하고 필기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에서는 풀잎을 맺고 있죠. 내가 맺고 싶은 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음이라고 있잖아. 마음. 누구와 누구의 마음. 나의 마음과 님의 마음을 맺고 싶은데 맺지 못하니까 나는 뭘 맺고 있어요? 풀잎만 맺고 있죠. 나는 님과 만나서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내가 맺고 싶은 건 님과 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런 회포를 풀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풀잎만 맺고 있죠.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속상하니까 풀잎만 맺고 있다는 거. 님과 만나서 마음을 확인하고 회포를 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여 안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뭘 맺고 있다? 풀림만 맺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전구하고 결구는 대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를 번역한 시에 곡을 붙여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동심초인데요. 동심초라는 가곡이에요. 그럼 얘들아, 이 노래가요, 직접 감상은 안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야. 중국의 한 시가 우리나라에서 노래로 불릴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내용상 특징과 관련지어서 써봅시다. 자, 어떤 이유에서일까? 얘들아, 제발 다 필기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보여만 드리면 필기를 많이 하는데 필기 다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멤버들 가래 꺾어의 화자와 충만사의 화자가 어때요?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있죠. 어떤 정서예요?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움이라는 정서는 뭐예요? 보편적이죠.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 설도의 시를 번역하여 우리나라에 알리고 또 그것이 노래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쓰일 수 있었다는 거죠. 요거만 정리하시면 될까요? 공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노래로 만들어져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쓸 수 있었다는 거.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읽어보시고 이해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에 듣는 노래 어떤 노래 듣나요? 저는 요즘에 아침에 출근할 때는 조금 신나는 노래를 듣고 싶어서 그 루시의 개화라는 노래를 듣고요. 그다음에 조금 집중해야 되거나 마음이 약간 차분하거나 그다음에 그럴 때는 스퀘어 베게린의 스퀘어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래를 듣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그 감정과 가사와 정서의 공유가 되기 때문에 듣는 거잖아요. 우리 노래 들을 때 가사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이 한시는요, 중국의 노래예요. 중국의 노래인데 이 중국의 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것을 노래로 부른다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향유를 할 수 있다는 거. 향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그리움이란 정서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불리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크리스마스 때 항상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산타 텔미 부르는 가수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아리아나 그란데죠. 그렇죠. 아리아나 그란데 산타 텔미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정서가 불러 이렇게 그쵸. 크리스마스 정서가 드러나는 것처럼 노래는 그런 거예요. 보편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정서이기 때문에 이 한시 춘망사가 우리말로 번역돼서 노래로 불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보편성, 요거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요,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수성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걸 말해. 근데 보편성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그리움이란 정서는 우리나라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그리움, 사랑, 슬픔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정서니까요. 보편적인 정서가 되겠죠.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0쪽인데요. 280쪽의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평시조의 형식적 특징과 한시 오원절구의 형식성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특징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평시조의 형식성 특징은요. 자, 첫 번째 초장, 중장, 종장 3행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3장, 6, 45자 내외로 구성된 내외는 얘들아 반드시 45자가 아니야. 43자, 44자, 45, 46, 47 다 괜찮으니까 두세 자 정도 조금 초과하거나 그 다음에 적게 써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 4조, 4, 4조 그리에 4음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종장의 척구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평치조의 형식적 특징.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평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보셨으면 이제 한시의 오원절구의 형식적 특징을 보겠습니다. 각 행의 글자 수 모두 5글자 한자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시 우리가 배운 거는 한시를 번역한 우리말로 된 거고요. 우리말 보시면 안 되고 형식적 특징을 보실 때는 한시 한자로 된 것을 보셔야 돼요. 5글자 쓰셔야 되고요. 네 행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게 뭐다? 기승전결의 짜임인데 이 기승전결의 짜임 단순히 네 행으로 구성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는 뭐다? 시의 시작, 승은 기를 받아서 전개하는 것, 전은 전환, 결은 시의 끝맺음을 얘기하죠. 자, 승구와 결구의 마지막 글자가 운자입니다. 운자. 자, 그래서 오 계열로 소리를 맞췄죠. 예외로 기구를 아분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 작품, 우리가 배운 춘망사의 작품 어땠어요? 승구, 결구, 기구가 세 개 다 어떻다? 운자를 맞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형식상 특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1번에서 조사한 형식적 특징을 바탕으로 자, 가와 나에서는 잘 반영이 되어 있나요? 자, 가에서는 초장, 중장, 종장 3행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맷버들, 가래, 걷거, 보내노라, 님의 손에와 같이 사음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장의 척구, 음절수 등이 굉장히 잘 반영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형식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가에서는. 그 다음 나 작품은 어땠어요? 그렇죠. 글자 수 5개, 4개 행, 기, 승, 전, 결. 그 다음 운자의 위치도 잘 반영이 되어 있죠. 굉장히 규칙을 잘 지켰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제 끝입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자, 3번인데요, 얘들아. 3번 내용 너무 중요하죠. 선생님이 지금 맷버드 가래 꺾어는 우리의 정형 시조고요. 나, 춘망사는 한시인데요. 이 두 작품의 공통점과 이제 형식적인 면이야, 얘들아. 여기서는 내용이 아니야, 봐봐. 형식적인 면에서예요, 별표. 같이 해볼까요? 자, 시조와 한시의 공통점, 차이점 확인해 볼 거예요. 공통점은 뭐야? 맞아요. 둘 다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일정한 형식이 있다는 거 뭐예요? 그렇죠. 둘 다 정형시란 말이야. 그래서 각각 한시의 형식적 특징, 그다음 시조의 형식적 특징이 있어요. 둘 다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 진짜 별표 100만 개. 별표 100만 개 해주세요. 진짜 100만 개 하지 마라. 자, 시조는요. 글자 수를 한두 글자 어기는 거 허용하죠. 왜냐하면 45자 내외라고 했잖아. 반드시 45자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데 한시는 아니죠. 5글자 딱 맞춰야 되죠. 두 번째, 시조에서는 시상의 흐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초장, 중장, 종장일 뿐이야. 그런데 한시에서는 어때요? 기승전결의 짜임과 이러한 시상의 흐름 있죠. 시상의 흐름 뭐라 했어? 기에서는 반드시 시의 시작, 승에서는 전개하는 것, 전은 전환, 결은
시의 끝맺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운자가 굉장히 엄격하죠. 운자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 운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3번의 내용은 1, 2, 3번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 내용은 필기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제가 또 밑줄 그은 것만 또 쓰지 마세요. 다 쓰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해서 제가 표시한 부분이니까요. 자, 이렇게 지금 작품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시랑요, 시조는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다시 이 내용을 들으시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혹시나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와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도 이제 교과서 들고 와서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딱 표시해 와서 질문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셔서 그래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고요. 수업을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꼭 한두 개씩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에도 안 된다 하면 선생님한테 들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선생님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요. 그냥 단순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제가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하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언제든 선생님에게 와서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작품 맷버들 가래 꺾어 한 시조와 춘망사 한시 작품 내용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